정봉주 의원이 이재명 대표 후보에 대해서 한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정봉주 후보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지자들의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현장 모습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이름 팔아 호가호위하는 몇몇 극소수 인사들, 내가 이재명 임내하면서 실세 권력 노름하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 인사들을 반드시 속아내겠습니다. 박 전 최고께서 보실 때는 저 한 줌도 안 되는 몇몇 극소수 인사들이 누굴까요? 글쎄요, 정봉주 의원의 머릿속에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누구를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싶으신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본인도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집단을 거론하거나 이렇게 하신 바가 없어서 아직은 조금 모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지금 정봉주 후보를 향한 여론이 상당히 좀 안 좋아졌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강경하게 사실상 이렇게 가짜 명파리 세력을 속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본인은 진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봉주 후보가 당신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라고 이제 지지자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후보를 사퇴해라라는 압박까지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은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이번 서울의 결과를 보게 되면 굉장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아마 본인도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고, 지금까지 누적된 득표율에 따라서 최고위원으로 입성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원들의 지지를 규합해서 정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추후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언급 주신 그 서울 경선 득표 결과입니다. 정봉주 후보가 원외 후보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6위로 떨어졌습니다. 전현희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다뤄볼 텐데요. 정봉주 후보가 이렇게 6위로 떨어지고요. 누적 득표율 준비되어 있나요? 그림? 누적 득표율도 보면 3위를 지키고는 있지만 오늘까지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구장처님. 네. 이게 굉장히 좀 무섭게 민심이, 당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민주당원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은 굉장히 좀 역동적인 정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봉주 후보는 처음 전당대회가 시작할 때만 해도 최고위원 가운데서는 1등을 달렸던 후보입니다. 워낙 이제 오랫동안 정치 활동도 했고 그 다양한 그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22대 총선에 공천을 받았다가 이것이 번복되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정 여론도 있어서 정봉주 후보로 상당히 많은 지지층이 쏠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마치 김민석 후보를 좀 지지하는 듯한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역전이 됐고, 또 정봉주 후보가 이 일부 강성 당원과 일부 극소수 인사라고 지칭했습니다만 내부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응이 곧바로 나타나서 서울 경선에서는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지내고 서울에서 정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저렇게 심판을 한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정봉주 후보의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전 최고께서 보실 때도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김민석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향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투표율이 좀 치솟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들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측 지지자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투표 동료를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 한동훈 대표 후보 시절에 어떤 러닝메이트 격으로, 예를 들면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수석 최고위원이 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 비대위 시절부터 호흡을 맞췄던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인사들과 함께 선거를 치렀던 한동훈 대표의 사례가 있듯이 민주당에도 어떤 러닝메이트라는 공식적인 제도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좀 신뢰하고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인사들과 같이 지도부를 꾸리고 싶다, 이런 의사는 충분히 좀 어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이례적이거나 아주 특이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